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전략 변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변호는 전략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전략 변론에 대해서 좀 수회에 걸쳐서 변론을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힘 닿는 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는 전략이다. 수사는 생물이다. 현직에 있을 때 선배들로부터 무수히 듣던 말입니다. 수사는 예단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수사를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해 보면 무죄, 무혐의인 경우도 있었고, 죄가 없는 것처럼 억울해하는 사람도 수사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예단을 가지고 판단해서 일정한 방향, 즉 목적 지향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증거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므로 죽어있는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취지에서 수사는 바로 생물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여기서 더 나아가 저는 수사뿐 아니라 모든 수사 과정, 특히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재판 등 전 과정이 사실은 생물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이나믹한 이 수사의 과정에 변론을 위해 투입되는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과 법률 전문가,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가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분들 중에 변호사님들이 다수 있어 변론에 대한 자문을 구해올 때마다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바쁜 핑계로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략적 변론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만이라도 소개할까 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유튜브 상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또 제한된 시간에 드리다 보니까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정도로 팁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포스코에서 시행한 혁신 프로그램 6시그마 블랙벨트 과정을 약식으로 이수한 바 있었습니다. 혁신에 또 이런 쪽에 또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 이 과정을 참여해서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흔히 식스시그마는 DMAIC이라고 해서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이 5단계를 거쳐서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떤 그 불량률을 제고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대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Define은 현상을 규정하는 절차이고요. Measure는 현재의 상황을 측정하고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Analyze는 분석을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절차가 improve 절차이고요.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면 컨트롤 과정을 거쳐서 사후관리 내지는 개선 결과의 문서화 및 유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이 식스시그마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전략적 사고가 남달리 깊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보다는 기회가 되면 전략적 광고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황당한 다소 그 황당한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우선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변론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형사사건에 국한한다면 범죄 사실을 자백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자백하고 일부를 부인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재판에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재판의 향방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백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일부를 자백하고 일부를 부인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 선택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 최종 결정에는 의뢰인이 공감하도록 설득하고 그 방향성에 의뢰인이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압수수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상담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상황을 호전시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압수수색에는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된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압수수색에 변호사의 개입이 불법적인 증거 조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참고인 단계, 피의자 단계에서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를 하는 것이 나을지, 입회한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하는 것이 나을지, 영상 녹화는 요청하는 것이 나을지,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집약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론의 질과 양도 중요합니다. 대형 로펌처럼 무조건 핵심적인 내용인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저런 내용 그냥 페이지 수만 늘리는 변론은 불필요하다. 혹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방대한 양의 변론서에, 변호인 변론 의견서에 분량에 압도되어서 수사관, 검사나 판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량을 기계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변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검사나 판사는 단 한 건의 사건이 아니라 매달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분들이어서 시간을 쪼개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다가와 어필되지 않는 내용들은 무의미하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찾아서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판의 경우에 또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선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피고인 신문을 할지 말지, 신문을 할지 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피고인의 성향, 검사의 예상되는 공격의 정도, 재판부의 성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수사나 재판이든 변호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합리적으로 어우러질 때 수사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절차 시비, 절차 개입도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인데요. 드라마를 찍듯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방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피고인의 형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코디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형별로, 사건의 유형별로 피고인의 성향, 또 재판부의 성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후 진술에 대한 적절한 코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우선 간단하면서도 계략적인 전략적 변론 요령을 언급했는데, 다음 시리즈 2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